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모나코 대 오세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나코는 마르세유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반적인 전력 안정감이 좋은 팀을 상대로 무패 행진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 점유율은 밀렸지만 기대 득점은 오히려 더 높았기에 빅찬스 중 한 개만 골로 연결시켰더라도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엠볼로가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교체로 들어가서도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베네데르도 나이 때문인지 기복이 제법 심해지기는 한 모습. 그래도 베네데르의 최근 성적이 3경기 4골로 상당히 좋고 오세르의 수비 능력까지 감안하면 득점력에서는 반전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모나코의 문제는 수비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같이 포백을 썼을 때는 중앙 수비 라인이 매우 헐거워지는데 마리판의 커버 범위가 매우 좁아 300이 아니면 제 몫을 해주는 경우가 없다시피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패스 줄기를 지정하는 역할을 잘 하기는 했지만 경합 성공률에서 13번 중 6번을 패하는 등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세르는 몽펠리에에게 0대2 완패를 당했습니다. 리그에서는 11월 이후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입니다. 리그에서 4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이라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2년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모나코를 상대로 2대3의 석패를 당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한 골은 PK였고 한 골은 자책골이었던 만큼 운이 상당히 따라준 기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리적이고 롱볼 지향적인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나 올 시즌 기대 득점에서 리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공격력을 높게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벌써 40실점을 돌파한 상태. 그만큼 오세르의 실점 억제 능력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전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세이고 대부분의 슈팅을 박스 안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슈팅의 3분의 2는 박스 안에서 나오고 있고 원정에서는 6야드 안쪽에 가까운 곳에서 허용하는 슈팅 비중도 11%까지 늘어납니다. 모나코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수비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지만 오세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는 덜 심각하다는 것이 중론이죠. 기본적으로 모나코가 우세한 전력이라 전방으로 많은 공을 건네줄 수 있고 오세르가 전진성이 좋은 팀에게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모나코도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많기는 하지만 오세르의 기대 득점은 리그 최하위 수준이기에 두 번째 경기는 몽펠리에 대 PSG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몽펠리에는 오세르를 잡으면서 일단 연패 행진을 깨는데 성공했습니다.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패도 심심찮게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격성만큼은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몽펠리에의 총 득점은 30골로 중위권 수준은 되는데 PSG를 상대로도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역습에서의 깔끔함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죠. 물론 와히와 카지리가 모두 퇴장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도 결장은 상당히 뻐아프나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 약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몽펠리에가 노려보면 득점력에서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몽펠리에는 라인을 낮추고 최대한 피지컬적인 부분을 살릴 것이 유력합니다. 후술하겠지만 파리 생제르맹 공격진이 피지컬적으로 수비에 나섰던 랭스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 상태죠. 다만 랭스와는 다르게 전방부터 압박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원, 주도권을 내주고 플레이하는 한계점은 있어 실점 억제 능력은 랭스보다 더 떨어지는 유형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M&M 라인이 모두 출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랭스에게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발목을 제대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는 기복이 상당히 심해진 모습인데 리그 꼴찌인 앙제를 2대0으로 잡은 것을 제외하면 리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랭스의 피지컬을 앞세운 수비의 공격진은 네이마르 정도를 제외하면 별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메시는 볼 경합에서 7번이나 패배하는 등 노쇠화된 신체 능력을 보여주고만 상태죠. 공격진의 퀄리티와 명성은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팀이기는 하나 피지컬과 수비, 압박을 주무기로 하는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 문제는 몽펠리에도 리그에서 손꼽힐 정도로 거친 태클을 잘 사용하는 팀이라는 점입니다. 전방에서의 활동은 그다지 많지 않아 중앙 전력에서 우위를 잡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나 전방 자원들은 지난 경기처럼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셈입니다.
몽펠리에가 피지컬적인 수비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진을 괴롭히겠지만 지난 경기 파리 생제르맹의 상대인 랭스와는 다르게 상대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 대처 능력은 도마 위에 올라 있고 몽펠리에도 역습에서 이미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화력적으로 장점을 보여준 만큼 다득점도 가능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리옹 대 프레스트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옹은 골 결정력에서 앞서면서 아작시오를 2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과정에서는 아작시오가 앞섰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는데 아작시오가 16회에 슈팅을 하는 동안 리옹은 절반인 8회에 그쳤습니다. 유효 슈팅 2개가 모두 골망을 흔든 것이 다행이었던 매치. 애초에 올 시즌 리옹은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에게 약했습니다. 올 시즌 닭공 모드의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도 홈에서 1대2로 패했던 경험이 있었을 정도죠. 전임 감독 시절부터 상당히 불안했던 수비가 블랑 감독 체제에서도 크게 나아진 것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브레스트의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공격에서의 장점은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면서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만든다는 점. 다만 라카제트의 등장으로 측면으로 밀린 덴벨레의 폼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라 득점이 라카제트에게 몰려 있습니다. 블랑 감독은 점진적인 전진을 선호하기 때문에 브레스트가 시간을 끌면서 템포를 일부러 죽이는 경우 별다른 뾰족한 묘책을 가져오는 대능한 타입도 아닙니다. 브레스트는 앙제를 4대0으로 잡아냈습니다. 리그 22의 약팀이기는 했으나 최근 리그에서 1승 2무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레스트는 중원에서 상당히 거칠게 나서는 타입 때문에 중원에서 점진적으로 나서는 리옹 같은 팀을 상대로는 최대한 파울을 많이 유도하면서 수비 벽을 세울 시간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유형의 모나코에게는 0대1로 아쉽게 석패하기도 했고 이를 상대로는 아예 무실점 무승부까지 거둔 바 있었습니다. 중원 싸움에서 소유권을 쥐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기는 하나 중원에서 난전 양상을 만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오픈 플레이 득점보다 더 많을 정도로 공격의 전개 자체가 정교한 느낌은 아니죠. 카스티오의 이탈도 상당히 뼈아픈 소식인데다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 레이지마저도 부상으로 이탈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브레스트가 중원에서는 상당히 거칠게 나서고 있어 리옹의 공격 템포가 살지 못한다면 리옹이 생각보다는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랑 감독이 안정성은 가져오고 있지만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은 부족한 데다 라카제트에게 몰려있는 득점 분포도도 변수. 이미 브레스트가 모나코와 이를 상대로도 선전하는 등 7점의 폭을 줄인 바도 있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